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도커 김대영 수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은 F-35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약 9천억 원을 들여서 F-35A의 성능 개량 사업에 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35가 어떤 전투기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공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등 체크해 봅시다. 네, F-35 우리가 도입한 건 A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공군이 F-35A를 도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입니다.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타격과 방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F-35A가 가지고 있는 이 스텔스 성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네. 핵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보인다. 그럼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발사 기지를 먼저 포착하고 타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투기를 띄워서 공습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전투기로는 당연히 공습이 불가능하고 들키죠. 네, 그러니까 F-35A의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서 야간에 침투해서 공습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뭐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전력의 핵심 전력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X 사업으로 도입을 했는데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했고 한 대가 사고로 추락하면서 현재 39대가 있고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저게 핵심 자산과 표적을 먼저 제거하고 타격하는 그런 공격 무기로서 전쟁의 주도권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의 방공망을 생각하면 사치긴 한데 스텔스까지 필요 없다? 스텔스도 필요하긴 한데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뭐 복싱 경기도 아니고 비등비등한 것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줘서 그럼요. 상대방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열을 굶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팔 하나 날아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지를 꺾어놓지 않으면. 네. 미국의 남북전쟁이 사실 끝났던 요인 중에 하나도 셔먼 장군의 남부로의 행군.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아틀란타가 쑥대밭이 될 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있어요. 셔먼 장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네. 벽돌이 3개 이상 포개져 있지 않다. 집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부시고 불태우고 사람은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서 난리가 나야 되니까. 실제로 그걸 보고 남부군 상당수가 탈영을 해서 가족을 지키러 돌아온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F-35는 적절한 공격 무기로 도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관련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91년 걸프전 때는 그 이라크 주변에 이제 미국의 여러 기지에 한 1,000대 정도의 항공기들이 모였어요. 네. 거기 뭐 전투기도 있고 지원 세력들도 있었는데 2003년 이라크전 때는 한 650대.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 한 250대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근데 엄청 적네요. 적죠.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F-35와 F-22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란의 방공망이 조기에 다 무너져 내렸고 그다음에 이번 전쟁에서 F-35가 첫 공중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세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 상공에 날고 있는 러시아제 야크 141 이 훈련기를 격추시켰어요. 야, 반칙이야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반칙이긴 한데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제 격추시켰고 그만큼 지금은 이제 미래 공중전의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F-35 보유할 때도 이제 경쟁 기종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야, 스텔스 별거 아니야. 나중 되면 다 소용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잠깐만. 그러면 스텔스 전투기를 띄우는 거랑 네. 우리 천궁2 LCM 방공망이랑 누가 이겨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F-35가 어쩌면 천궁의 레이더를 목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왜냐하면 F-35는 스텔스 성능도 있지만 전투기 자체에
전자적 성능이 그렇죠. 워낙 좋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 핵심은 F-35였어요. 그렇구나. F-35A 스텔스가 정말 이 전쟁에 있어서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하고 있네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먼저 공격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이 F-35 미국 중심의 기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능 개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미 공군에서 먼저 성능 개량을 맞습니다. 진행한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건지 탑재되는 기능들, 무기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F-35A는 구매한 국가들이 약간 렌탈 서비스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기체이고 업그레이드도 F-15 같은 경우는 도입 국가가 먼저 업그레이드해서 미국이 운영하는 F-15가 훨씬 성능이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얄짤없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하고 이제 하는데 정확히 보면 블록 4라고 부르는 네.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핵심인데요. 이번에 방추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뭘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항공 전자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링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스에서부터 오는 거를 컴퓨터가 이모 컴퓨터가 처리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기가 비싼 걸 꽂았는데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용량이 안 먹어서 네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용량을 늘린다. 네. 라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하면 컴퓨터 부팅이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네, 진짜 속 그런데 터져요. 전쟁터는 그게 안 되죠. 0.1초에 이제 운명이 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둘째는 전자전 강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장치들. 그러니까 뭐 교란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먹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완전히 안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레이더를 먼저 탐지하고 상대방 레이더를 피해가든지 아니면 상대방 레이더에 전자적인 공격을 가해서 물리적인 파괴 말고 교란을 시키든지 태워버리든지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미사일의 정밀 유도 미사일의 탑재 운용 확대. 지금까지는 일정한 공대공 무장만 사용했다면 네. 사실 우리가 F-35A를 산 이유는 북한 공군이랑 공중전 하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F-15도 충분하고 F-16도 있습니다. 보람에 또 짱짱하게 대기 중이에요. F-35에 우리가 원하는 건 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아니면 이번에 하메네이처럼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 살고 있는 다 모여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뭔가를 센 걸 떨어뜨려야 그래. 되니까 사실은 공대공 무장보다는 공대지 무장이 이제 필요한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량을 하게 되면은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 중에 공대지 무장의 탑재도 가능해지게 되는데 하나 좀 기대하는 게 네. 노르웨이 콩스버그에서 개발한 JSM 이게 F-35A에 원래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아마 같이 들어오게 되면 F-35A는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능력도 향상이 되면서 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가 F-35A를 들여올 때 원하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능 개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F-35는 블록 4도 있고 그 전에 블록 3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했을 때 이제 경쟁 기종 업체들하고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보잉사의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는데 야 너네 그거 사면 이런 거야. 우리 스마트폰처럼 아이폰은 iOS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를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고 너네 그거 할 때마다 돈 내야 될 거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앱 하나 까는데 150만 원 뭐 이런 아니, 거죠. 그러니까 어플이 아니라 그 메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체를 업그레이드. 그거 할 해야 되는 때마다 아마 돈을 내야 될 거다. 되게 자주 하잖아요, 아이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록 업그레이드. 4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금액이 1조 원이 안 되잖아. 네네. 그러면 이거를 39대로 나눠보면 200억에 3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만큼 갱신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거야. 테슬라. 구독형. 그래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카이다도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네. 우리 KF-11 저렇게 가야 된다. 그래. 그리고 이제 미공군이 그럼 이렇게 사업을 왜 하느냐? 네.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F-16 같은 거 잘 보시면 지금 블록 70, 72까지 갔어요. 파생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공군이 생각하는 게 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크게 몇 번씩 다 같이 하자. 그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개념과 네. 업그레이드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8,900억 들어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건 거의 없어.
소프트웨어. 다 소프트웨어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F-35 소프트웨어는 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F-35는 이런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을 통해서 이전의 전투기와 달리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전 소프트웨어도 성능 개량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미국에서는 한번 팔고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카이다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KF-11을 해외 수출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남는 게 없어. 그렇게 하면. 그렇겠네요. 한번 팔고 끝이면 그쵸. 또 네. 물론 어차피 향후에 성능 개량하면서 하드웨어도 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F-35처럼 소프트웨어로 장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네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에이사 레이더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지금 현 보는 시점보다는 거의 한 25배 정도 포착 가능하다. 네.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F-35 블록 4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미공군 사양. 그 다음에 그 밖에 동맹국 사양. 그밖에 기타. 그러니까 그 F-35를 구매한 동맹국 사양.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레이더를 바꾸려고 그래요. 미공군은. 아예 좀 더 좋은 레이더로 바꾸려고 그러고 대신에 동맹국은 기존 레이더를 쓰세요.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재 F-35는 동맹국 거보다 더 좋겠죠. 그렇죠. 물론 오. 지금 F-35도 좋은데 네. 그렇게 되면 확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수출용을 오히려 더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도 네. 다른 나라 전투기들보다 좋아. 좋으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공군 F-35나 미해군이나 해병대 거는 더 자기네들만의 좋은 사양으로 가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위주로 가는 게 그거예요. 자, 예전에 F-16 우리나라도 KF-16 국내에서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동맹국들이 미국의 항공 기술 다 쫙 빨아가는 거예요. 그 꼴 더 이상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래서 보면 F-35 같은 경우에는 정비나 이런 것도 제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간 건데 이걸 자꾸 동맹국들이 뺏어가고 뺏어간다. 이러니 이거 안 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통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전투기. 진짜 꽉 잡고 안 놔주네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최고여야 한다라는 미국의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뭐 업그레이드되는 향상 성능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 전술 데이터 링크가 확장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25배 정도 넓어지면은 그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 정보를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제 인간이 그 정보를 보는데 정보가 제한되면은 실수하거나 판단. 이번에 쿠웨이트에서 F-15 세대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쿠웨이트군 F-18 호넷이 떨어뜨렸는데 심지어 조종사는 미 해군에서 퇴역한 그래요? 조종사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어리어 88이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제 그 아군기를 5인 격추한 그렇죠. 거예요. 네. 아 그런 네, 네. 거예요? 근데 그 전투기 쿠웨이트 공군의 호넷 전투기 한 대가 세대를. F-15 세대를 격추시켰어요. 네. 그래서 야 어떻게 된 일이야? 트리플 킬을 네. 달성했다. 그리고 미 해군이 떨어뜨린 거잖아요. 어. 미 공군 전투기를. 네. 그러니까 뭐 문책 이런 거 없겠죠. 왜냐하면 네. 쏘라고 했으니까 쐈을 테니까. 네. 아마 이제 이 조종사 저기 해군 동료들한테 축하 좀 받. 네. 거의 그래. 사람이 안 죽었잖아. 그치. 네, 그래. 사람이 안 죽었으면 일이 커졌을 일이 텐데 커졌는데. 다 아니, 비상 탈출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정보가 제한된 거죠. 그렇죠. 서로 양쪽이. 만약에 데이터 링크가 연결돼서 네, 이쪽이 네. 아군기라고 했으면 아무리 미 해군이랑 위 공군이 사이가 나빠도 쏘진 않겠죠. 그렇지. 이런 근데 문제들. 네. 전에도 걸프전 때나 이라크전 때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뭔가 이란이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공중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피하 식별 문제라는 게 이게 생기는데 약간 봤을 때 제가 쿠웨이트 그 공군 관제사가 약간 이제 분배를 잘못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웃고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쵸.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만약 근데 전쟁이 팽팽했어. 아니면 결정적인 상황이야. 네. 이렇게 되면은 웃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대공 무장이나 이런 미사일들이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길고 정밀한 미사일들로 바뀌기 때문에 진짜 스텔스기 하면 사람들이 농담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 링크나 이런 임무 컴퓨터가
향상되고 네. 여기에 맞춰서 미사일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장착하게 되면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 전투기는 F-35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게 전쟁터에서 이란 상공에서 맞아요. 어디서 격추됐겠어요. 테헤란 상공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막 날아댕겨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란 전투기가 뜨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뜨면 격추당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암살범이라고 해요. 음.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누가 픽하고 쓰러져. 누가 가다가 픽하고 쓰러져. 예, 그리고 사라져. 안 보이잖아요. 사라져. 예. 맞네요. 약간 그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공군이 근데 이 F-35A 202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성능 개량을 지금 4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네.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능 개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과거에는 이랬어요. 예를 들어 F-15K 성능 개량이나 KF-16 성능 개량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F-35는 그게 안 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스케줄이 모두 미국에 맞춰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하면 네. 다른 따라야 나라들도 돼. 그냥 다 해야 돼. 해야 안 그러면 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건 제 예상 생각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그쵸. 거예요. 작동을 막 안 하거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먹통되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 뭐 네. 11, 12, 14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16인데 10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먹통되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네. 예를 들어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는 네. 우리가 이제 돈이 좀 되니까 이때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F-35는 그게 안 돼. 예,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도입하는데 또 성능 개량하냐. 네. 이게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진짜 업그레이드 다 돈 내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좀 억울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러면 돈을 계속 내고 해야 이런 되잖아. 전투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십 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 네. 이 정도면 그냥 구독제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들 그랬어요. 얘는 스마트폰 전투기다. 그러니까 이전의 전투기는 피처폰이었고 얘는 스마트폰 전투기.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방식으로 지금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미국이 성능 개량을 하고 나서 우리도 이제 같이 갈 텐데 예. 똑같은 수준으로 성능 개량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좀 다를까요?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 이제 블록 4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아직 안 나왔는데 대신에 다 동일 사양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블록 4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좀 달라지고 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 이게 무장 그 체계 통합 이거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을 좀 다른 걸 달고 싶다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네. 앞서 이제 그 콩스버그 JSM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사업이 좀 구체화된 게 없다. 그게 있고 F-35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비스트 모드, 짐승 모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달고 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 같이 개전 뭐 첫날부터 한 100시간 그 정도는 스트레스 모드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방공망 다 사라지고 그랬다. 그럼 외부에 무장을 달면 돼요. 그럼 외부에 무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 수 있어. 맞습니다. 그렇게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압도적일 때 나오는 사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F-35가 옛날에 가끔 F-22도 우리가 탐지했다라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네. 주장했던 거는 사실 리플렉터라고 네. 그 일부러 감지할 맞아요. 수 있는 걸 달아놓고 훈련해요. 네.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이걸 보고 자기네 탐지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리플렉터를 띄워놓고 나니까 네.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뛰었을 때 비슷하게 뛴 거는 상대방이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손에다 달고 들고 뛴 거죠. 네. 거기다가 F-35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링크 16 말고 또 그 고도의 보안이 적용된 별도의 데이터 링크를 달고 있어요. 그 F-35끼리만 또 연락하는 그 데이터 링크도 지네들끼리만. 있고. 네. 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비싸고 안 살 수가 없는 게 연합작전할 때 그치. 있어야 돼. 아.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스텔스기 예전에 한번 잃어버린 적 있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군 그러네. 또한. 네. 예.
스텔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F-35A가 한 단계 진화를 합니다. 정보 처리 속도 빨라지고 전자전도 강화되고 미사일 탑재도 확대가 되면서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까지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제 미국의 성능 개량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두뇌와 신경계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 두뇌랑 신경계 바꾼다는 건 거의 새로 태어나는 그렇죠. 수준이라 마찬가지거든요. 이 새로 태어나는 F-35A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